안녕하세요. 수학과 교재연구2의 광안초등학교 교사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입체 도형 지도의 실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형 학습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화면과 같은 단계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평면 도형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모양에서 출발을 하였던 것처럼 입체 도형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에서 상자 모양과 둥근 기둥 모양에서 출발을 하여 5학년 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학습하고 기둥 모양인 각기둥과 각뿔 그리고 원기둥과 원뿔에서 마지막에는 구면체인 구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210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단원에서 제시된 수학과 성취 기준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알고 그 구성요소와 성질을 이해하는 것과 겨냥도와 전개도를 그릴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서 꼭지점과 모서리, 면의 수를 알아보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게 됩니다. 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성질인 면의 평행 그리고 수직에 대해서 알아보며 평행의 면과 수직의 면도 찾아보게 합니다. 겨냥도라는 것과 전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고 그리게 하면서 평면의 면과 수직의 면을 찾게 되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은 평면 도형과는 달리 공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게 되죠. 이 공간이라는 것은 평면 도형, 즉 2차원의 도형에서 입체 도형, 즉 3차원의 도형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면이 생기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학과 교재연구 1에서 학습하셨겠지만 양의 보존성이라는 개념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 감각이라는 것 자체도 아이들의 도형학습 이론에 따르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입체 도형을 학습할 때는 구체적인 시각적 조작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는 일반 수학과는 다른 형식으로 또는 범위로 수학을 다루게 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정육면체와 직육면체, 각기둥과 원기둥, 각뿔, 원뿔, 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기둥과 원뿔, 구는 회전이동 입장에서도 관찰을 하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회전체라는 말이 나오고 단면을 관찰하였지만 그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저학년에서는 모형과 구체물을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기둥 원뿔 구가 아니라 상자 모양, 공 모양, 둥근 면, 평면, 곡면 이런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형의 비교, 분류 활동을 통해서 생활 영어와 수학적인 용어를 도입하게 되고 구성 요소 간의 위치 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먼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는 모두 육면체라는 공통점이 있죠. 육면체라는 것은 6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든 선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선분이 2차원의 도형을 만들게 되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변이 되고 이런 변으로 닫힌 면들이 모여 입체 도형을 만들게 되면 면과 면 사이를 연결할 때 나오는
모서리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곳에 생기는 선을 모서리라고 하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게 되죠. 이때 모든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육면체를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육면체의 모든 면은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직사각형이 6개로 만나서 이루어진 입체도형과 정사각형 6개가 모여 만들어진 입체도형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직육면체라는 개념의 모형은 직접 눈으로써 여러 가지 직육면체 모양을 관찰함으로써 접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주변에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들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성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직육면체는 모든 면이 직사각형이고 마주보는 면은 서로 합동이며 서로 평행하다는 것, 8개의 꼭지점, 12개의 모서리, 6개의 면이 있다는 것,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모서리가 서로 수직이라는 관계, 그리고 정육면체 모든 면은 합동인 정사각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겹쳐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합동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이들은 삼각형에서 한 변과 양끝각,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이렇게 합동의 조건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들 또는 직육면체들을 관찰하고 여기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서 합동이 되면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형식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는 중학교 이상이 되면 증명을 통해 이것을 다시 학습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모서리는 서로 수직인데요. 수직이라는 것은 두 직선의 관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수직이라는 것은 두 선분이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는 뜻인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입체도형을 제시하고 서로 만나는 면이 서로 수직이 됨을 삼각자 또는 자의 직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겨냥도와 전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은 공간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입체도형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겨냥도와 전개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입체도형의 전체 모양을 알 수 있도록 평면 위에 그린 그림을 겨냥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선은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선은 점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체도형을 2차원 평면에 펼쳐서 그린 그림을 전개도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펼쳐서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개도의 접는 산에 따라 접으면 입체도형이 구성되는데 직육면체, 정육면체, 각기둥, 각불, 웡불, 구는 평면 위에 전개는 가능하지만 구는 전개할 수 없겠죠. 이러한 전개도를 통해서는 입체도형의 면과 모서리의 대응관계, 연결성을 이해하고 도형을 구성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전개도 개념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데는 한계가 생깁니다. 특히 공간 개념의 발달이 미흡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입체도형을 잘라서 펼치고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물을 통해서 충분히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이 사진들은 저희 반에서 각기둥과 각불 단위를 학습하면서 아이들과 활동을 했던 것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각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각기둥과 각불을 만들었습니다.
각기둥과 각부를 만들어 보고 자신이 만든 입체 도형을 분류 기준을 만들어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1차 분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2차 분류는 교사의 제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한 것과 평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를 한 상태고요. 얘도 역시 같은 분류 기준으로 분류를 했겠죠. 그리고 분류된 두 면이 서로 평행한 입체 도형들을 가지고 특징을 탐구하게 되면 각기둥에 대한 성질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직육면체 전개도는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직육면체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육면체 전개도는 모서리를 자르는 방법에 따라 모두 11가지가 있습니다. 펜토미노라고 정육면체 5개가 모여서 만든 도형이 있습니다. 이런 펜토미노를 통해서 뚜껑이 없는 정육면체를 찾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체 도형의 각면이 평면으로 둘러싸인 닫힌 도형을 다면체라고 하는데요. 다면체의 각면은 다각형이 되고 모든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가 호수가 같고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된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의 5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에서는 수직인 면과 평면한 면을 착각하여서 전개도에서 입체 도형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전개도에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것이 전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개도를 그려주고 이를 번호등을 붙여서 서로 만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전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5학년에서 배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이어서 6학년에서는 각기둥과 각부를 다루는데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와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물건 속에서 각기둥과 각부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공통성질을 알아내서 의미를 이해, 구성요소를 알게 하게 합니다. 정육면체와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잘라보는 활동을 통해서 각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하고 그릴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런 전개도에선 평행인 면, 수직인 면, 맞닿은 변 등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이 되게 되죠. 역시 전개도를 다시 접고 분해하는 과정은 공간 감각이 필요한 개념이라서 아이들에게는 전개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간단한 경우만을 학습하게 지도합니다. 각기둥은 평면 위의 다각형 모양을 평면을 지나는 한 선분에 평행 이동할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말하는데요. 원래의 평면 도형을 각기둥의 밑면, 그리고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고 모선에 따라 생긴 면들을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직각기둥은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면 직각기둥,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억각기둥 또는 빗각기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등에서는 직각기둥만 취급을 하게 되고요. 평면 위의 다각형이 평면을 지나는 선분에 따라 평행이동한 것이 각기둥이지만 초등에서는 이러한 평행이동의 정의로 학습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둥 모양의 구체물을 통해서 서로 마주보는 두 밑면이 평행한 그리고 옆면과 수직인 이러한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지난번에 예시적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각기둥을 모양으로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각기둥이 가지는 성질들,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며 나머지 다른 면의 수직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 밑면의 수직인 면을 옆면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일 때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선분을 꼭지점, 두 윗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래쪽에 놓여있는 면이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기둥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면 위의 다각형 모양을 선분에 따라 평행 이동을 시킨 입체 도형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밑이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개념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기둥을 지도할 때 실물이나 모형을 통해서 구성요소의 수와 위치관계를 관찰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사각기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육면체는 입체로서 도형을 보는 것이고 사각기둥은 기둥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각기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각기둥도 직육면체 전개도와 마찬가지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와 마찬가지로 겨냥도와 전개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전개도를 통해서 서로 평행한 면, 그리고 수직 관계의 면, 그 연결된 변 등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둥이 다각형에서 한 선분을 따라 평행 이동한 입체도형을 말한다면 각불은 평면 위의 다각형 모양과 평면 위에 움직이지 않는 점 하나를 연결한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의미합니다. 각불도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직각불과 억각불, 빗각불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초등에서는 직각불만 다루고 있습니다. 각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기둥과 각불이 같은 단원인 만큼 각기둥과 각불을 같이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각기둥이고 어느 것이 각불인지, 각불은 왜 각기둥이 될 수 없는지를 구체물을 통해 확인을 해봄으로써 아이들에게 각기둥과 각불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각불에서는 평면 위에 놓였던 정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꼭지점의 이름을 따로 주므로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유일한 위상적 성질이 오일러의 다면제 정리인데요. 다면제 정리로 배우진 않지만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각기둥, 여러 가지 각불에서 공통적인 속성들을 뽑아서 꼭지점의 개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직육면체 전개도에서는 수직인 면과 평행면을 찾게 하고 각기둥의 전개도는 각 간단한 형태만 다루며 각불과 원뿔의 전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입체도형의 전개도는 전개되고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데 초점을 두라고 교육과정엔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기둥과 원뿔입니다. 여러 가지 입체도형에서 원기둥과 원뿔을 찾아내고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봄으로써 원기둥과 원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6학년 1학기 때는 각기둥과 각뿔을 다루고요. 6학년 2학기 때는 원기둥과 원뿔을 다루게 되는데요. 각기둥과 원기둥의 차이점, 그리고 각뿔과 원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게 하면서 원기둥과 원뿔의 성질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원기둥의 모형을 잘라보는 활동을 통해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하고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전개도 중에서 원기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원기둥과 원뿔구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인지를 어떤 도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도형인지를 짝지어 보게 하고요. 2009 교육과정에서와는 다르게 개념과 성질에 대한 탐구는 삭제되고 회전체의 발생에 대한 의미, 즉 어떤 도형을 회전시켰는가만 남게 됩니다. 원기둥도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원 모양을 한 평면을 지나는 선분에 따라 평행이 이동할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말하고, 이때 원기둥의 모선이 밑면과 수직일 때는 직원기둥, 수직이 아니면 엇원기둥 또는 빗원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초등학교에서는 직원기둥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기둥에서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며 옆면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모양이 같고 옆면을 펼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기둥의 옆면을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는데요. 이 직사각형은 밑면의 둘레와 길이가 같게 되죠. 좀 전에 합동이라는 의미가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등에서 합동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개를 겹쳐보는 겁니다. 완전히 포개어질 때 두 도형의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원기둥인 물건을 모선을 따라 잘라보는 활동을 통해 밑면의 둘레와 옆면의 가로가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걸 인식하게 하고 이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원뿔은 각뿔과 마찬가지로 평면 위의 원 모양과 이 평면밥의 정점을 연결한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주 위의 한 점, 그리고 평면 위의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이 모선이 됩니다. 원뿔도 역시 직원뿔만 다르고 있습니다. 원뿔은 원뿔의 꼭지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며 옆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이고 모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위에서 보면 원 모양인데요. 각기둥과 각뿔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였던 것처럼 원기둥과 원뿔도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각각의 개념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는 3차원 공간의 한 정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집합입니다. 구는 원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구를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원이 됩니다. 한 직선을 중심으로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반원을 돌리면서 원기둥, 원뿔, 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도형을 통해 입체 도형의 구성 요소와 성질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체 도형의 공간감각인데요. 이 부분은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 도형을 보고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위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살펴 입체 도형 모형을 축축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학년에서 쌓기나무로 만든 모양을 보고 똑같이 만들거나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6학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보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거나 전개도라고 말하는 위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찾아 추측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쌓기나무로 만든 모양을 보고 규칙을 찾게 하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쉽게 쌓기나무를 개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또는 위에서 본 모양의 층수를 표현한 것으로 입체 도형의 모양을 알 수 있고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위와 앞과 옆에서 본 모양, 각 층별로 쌓인 모양 등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하였는데요.
온라인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 도형을 통해서는 위와 앞에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층별로 쌓인 모양을 그릴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너무 복잡하지 않는 수준으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수업을 할 때 활용했던 장면인데요. 연결 큐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쌓기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보게 하고, 알지오메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쌓기나무를 만들고, 쌓기나무 모양을 만들고, 쌓기나무 모양을 보고 설계도를 만들어 보거나 설계도를 먼저 그린 다음 쌓기나무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 때도 활용할 수 있고, 학교에 왔을 때도 이제 아이패드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입체 도형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오메스를 검색하시면 창이 나오죠. 이 알지오메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초등에서는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알지오메스를 통해 쌓기나무를 쌓고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확인하고 쌓기나무의 설계도를 쌓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기둥이나 각불,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앱으로 비상교육에서 나온 도형의 길잡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클릭해보며 접어보고 펼쳐보는 활동, 그리고 삼각기둥 이외에도 전개도를 골라서 직접 저어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형의 길잡이 같은 앱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 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다만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서 스마트 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폴리 프로그램은 입체 도형의 전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도형의 길잡이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만 할 수 있는 활동이고, 탭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폴리 프로그램을 파일을 줘서 설치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각기둥의 전개도를 펼쳐보고 다시 구성하는 활동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앱보다는 전개도의 모양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밑면과 옆면이 구별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를 접어보고 펼치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다면체에 정육면체를 클릭하시면 5학년 때 학습하였던 정육면체의 전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체 도형실의 실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과 점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선분이 변과 모서리라는 이름으로 면과 공간을 포함하면서 이름이 바뀐다는 점과, 구체물을 이용하여 특수한 성질로부터 원리와 정의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기둥이나 각불의 전개도를 그리는 활동은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앱이나 웹의 자료를 충분히 사용하시되, 지난번 강의 때 설명드렸던 지오픽스나 맥포머스, 4D 프레임 같은
입체도형 지도에 좋은 교구들도 사용해 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